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체중이 정상인데도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나는 살도 안 쪘는데 정상 체중인데 왜 당뇨가 생겼지? 이런 의문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서양인에 비해 덜 비만하더라도 당뇨에 잘 걸립니다. 그 이유를 두고 흔히 췌장이 작아서 그렇다, 췌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되진 않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고 스트레스가 많고 복부 비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췌장 하나만 바라봐서는 혈당이 왜 그렇게 조절이 어려운지 충분히 다 설명되진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기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승우 원장입니다. 정말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누구보다도 식단 관리, 운동, 약 복용까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좌절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오랜 답답함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췌장에서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과 혈압,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인 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이야기할 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췌장,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인슐린에 집중됩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 복부 비만,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함께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혈당이 특히 왜 더 그렇게 조절이 어려운지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주인공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콩팥 위에 모자처럼 자리한 이 작은 기관, 부신입니다. 부신은 그저 작은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위험 상황에 대처하고 혈압을 유지하며 염분 농도를 조절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매우 중요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리고 최근 수많은 연구들에서 이 기관이 혈당 조절 시스템에도 분명한 역할을 미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신에서 분비되는 두 가지 호르몬이 어떻게 우리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오른다 라고 막연히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잦은 야근, 부족한 수면은 우리 몸의 코르티솔 리듬을 고장냅니다. 원래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에 낮아져야 할 코르티솔의 정상적인 패턴이 깨지면서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마치 비상사태에 놓인 것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 과잉 분비된 코르티솔은 몸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간을 자극해서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혈당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간은 계속해서 포도당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근육과 지방세포가 문을 걸어 잠궈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넘쳐나는데 막상 세포는 포도당이 부족해 굶주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되는 또 다른 경로입니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복부의 내장 지방을 특히 잘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독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르티솔 과잉의 위험성은 임상 현장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여러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쓰이는 스테로이드 약물이 바로 합성 코르티솔인데요. 장기간 복용하면 없던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급격히 악화되는 스테로이드 당뇨병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호르몬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코르티솔보다는 훨씬 생소할 겁니다. 바로 알도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지금까지 주로 혈압만 조절하는 역할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권위 있는 학술지인 미국 심장협회 저널 등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이 알도스테론이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도스테론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혈당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떨어뜨려 인슐린 분비 자체를 줄입니다. 그리고 둘째, 말초 조직의 인슐린 민감도를 감소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혹시 나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는데 약을 몇 가지나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경우 그 근본 원인이 꼭 심장이나 췌장뿐만은 아니고 부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신의 작은 종양이나 과증식이 생겨 알도스테론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질환을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매우 드문 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치료 저항성 고혈압 환자의 약 10%에서 20%에서 발견될 정도로 생각보다는 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약 14%에서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 동반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이 두 가지가 모두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배경에 있는 알도스테론의 문제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인종별 차이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으로 진행된 아주 신뢰도 높은 대규모 연구 메사 연구는 미국 내 다양한 인종 그룹을 10년 이상 장기간 추적 관찰하며 알도스테론 수치와 새로운 당뇨병 발생 위험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는데요. 혈중 알도스테론의 농도가 높아질 때 백인의 당뇨병 발생 위험은 42%, 흑인은 49%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은 무려 당뇨병 발생 위험이 142%로 훨씬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인종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위험이 높다는 거죠. 이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아시아인이 당뇨병에 취약한 이유는 단순히 췌장이 작고 기능을 잘 못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부신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에 해당되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3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데도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둘째,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 셋째, 얼굴이나 배에만 지방이 많이 붙어 복부 비만이나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는 등의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원장님 혹시 제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으로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코르티솔의 하루 리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짜게 드시던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줄여 혈압을 안정시키면 이는 알도스테론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더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인이 당뇨병에 취약한 이유는 단순히 췌장이 작아서 뿐만이 아니라 혈압 호르몬이 알도스테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적 특성 또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뇨병 관리는 췌장만을 바라보는 시야에서 벗어나서 부신까지 생각해보는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다면 그 뒤에 숨어있는 부신의 문제도 반드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타터 이승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